스윙스가 말했던 것처럼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판 자체를 뒤틀어야 할 정도의 충격이 있는 존재들이 이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죠. IT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혁신이 있었고 애플 실리콘 또한 그 혁신들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M1은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M1의 후속작 M2가 나왔는데요. 저는 M2 맥북 에어의 가장 기본형 모델로 구입했고 약 2주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M2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편했고 어떤 점들이 불편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라인업에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가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프로는 무게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작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에어는 무게와 부피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 휴대성을 챙기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무게나 부피 그리고 디자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맥북 에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M2 맥북 에어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측면이었습니다. 바로 앞쪽과 끝쪽의 두께였는데요. M1 맥북은 뒤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끝쪽을 보면 굉장히 얇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M2 맥북은 앞쪽과 뒤쪽의 두께가 똑같습니다. 특히나 단순하게 얇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M1 맥북은 사과 로고가 있는 중앙에서 끝으로 뻗어 나갈수록 곡률이 있어서 둥글둥글한 느낌을 내주는 반면 M2 맥북은 이 곡률조차 없고 제품의 가운데 부분이나 끝쪽 부분의 두께가 같습니다. 저는 제품을 처음 받아보고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무게는 1.24kg, 두께는 1.13cm로 여전히 굉장히 가볍고 얇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외관을 보았을 때는 뒤쪽으로 갈수록 얇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M1 맥북 에어가 에어라는 정체성을 더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에는 포트들이 있는데요. 맥세이프 충전 단자가 추가되었고 썬더볼트 3 단자가 2개 있습니다. M2 기본 모델에는 30W, 고급형에는 35W 충전기가 들어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높은 출력의 충전 어댑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67W 급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맥북 프로를 반년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맥세이프 단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배터리 타임이 긴 애플 실리콘 맥북의 특성상 카페에서 사용을 할 때는 충전기를 가져갈 일이 거의 없고 집에서 충전을 할 때는 아이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C타입 단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맥세이프 케이블로 갈아서 충전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100W 충전이 가능한 C타입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충전 자체는 67W로 되는 거고요. 다만 맥북 프로와 다르게 M2 맥북 에어는 썬더볼트 단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상황이 된다면 썬더볼트 단자 2개를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그래도 편리한 부분이 많겠네요. 제품 안쪽에 키보드를 보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차이가 바로 펑션 키들의 크기인데요. 제가 M1 맥북을 사용할 때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펑션 키들의 크기였습니다. 키캡의 크기가 많이 작은 편이라 누르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M2 맥북 에어로 넘어오면서 이 펑션 키들이 거의 2배가량 커지면서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자주 사용하는 ESC 키와 지문 인식 버튼의 사용이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F키와 J키에 있는 각인이었는데 맥북 프로와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점이 박혀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맥북 프로처럼 영문 키보드로 해야 언더바 형식으로 각인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M1 맥북 에어의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개개인의 호불호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여전히 에어의 정체성을 잘 유지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14인치 맥북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두께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이어서 기존의 맥북 프로 14인치를 사용하던 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특히나 키보드를 손 위에 올려두었을 때 높이가 확 낮아진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M2 맥북 에어 발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성능이 아닌 디스플레이와 스피커의 변화였습니다. 성능은 특정 작업을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는 이 노트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바로 느껴지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스피커의 차이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활용 방법은 바로 영상 시청이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이번 M2 맥북 에어가 100니트가량 밝아짐과 동시에 10억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형광등에서도 스탠드와 같은 간접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도 완전히 어두운 부분에서도 아무리 봐도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결과 구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SDR 컨텐츠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도 밝기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M1이 290니트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고 M2 맥북이 310니트가 약간 넘는 밝기를 보여줘서 약 15에서 20니트가량이 밝기는 하지만 이게 눈에 띄는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HDR 컨텐츠를 볼 때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애플에서 얘기한 500니트가량의 밝기가 HDR 컨텐츠를 재생해야
해야 나오더라고요. HDR 컨텐츠 재생 시 M1 맥북 에어는 390니트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고 M2 맥북 에어는 500니트가 거의 꽉 찬 밝기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고 실제 눈으로 보았을 때도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평소 HDR 컨텐츠를 얼마나 시청하는지에 따라 효용감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SDR 컨텐츠가 대부분인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고 하면 크게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고 HDR이나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컨텐츠가 많은 넷플릭스와 같은 컨텐츠를 많이 이용하신다면 분명히 M2 맥북 에어가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M2가 되며 베젤이 줄어든 부분이 화면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시원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북 프로보단 두꺼운 베젤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베젤만 돼도 M1 맥북 특유의 그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 표현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과 같은 원색 계열의 색깔들은 사실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색깔이 많이 혼합된 부분일수록 색 표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M2가 확실히 색 표현이 더 좋습니다. 가장 어두운 블랙 화면을 띄워놓고 촬영을 해봤는데 M1은 붉은 느낌이 나는 반면에 M2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블랙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미니 LED를 탑재한 맥북 프로와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이런 색 표현의 차이 때문에 색 보정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눈이 한층 더 편안한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트루톤 디스플레이, 즉 주변 상황에 맞게 화면의 색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도 M2 맥북 에어는 간헐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 현상이 종종 발견됐습니다. M1 맥북 에어에서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긴 하지만 가끔씩 화면을 유독 노랗게 표현을 하는 등 색온도 조절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커는 어떨까요? 일단 마그네틱 필름으로 보았을 때 M1은 양쪽 끝에 스피커가 달려있고 M2는 위쪽에 2개가 보이는데요. 일단 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애플에서 맥북의 스펙을 비교해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공간 음향이었습니다. M2 맥북 에어는 돌비 음향과 더불어 공간 음향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음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영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인 사운드와는 격이 아주 많이 다른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훌륭했어요. 다만 이런 돌비 공간 음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바로 애플 TV나 애플 뮤직을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 뮤직이나 애플 TV를 활용해야만 공간 음향을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닌데? 넷플릭스에서도 공간 음향 잘 되던데요? 근데 그건 공간 음향이 아니라 스테레오 공간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기능이에요. 보시면 아이콘 생긴 것부터가 다릅니다. 당연히 공간 음향이 훨씬 더 좋은 청취감을 보여줍니다. OTT 서비스나 음원 스트리밍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애플 TV나 애플 뮤직을 사용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뮤직 그리고 멜론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거든요. 따라서 애플에서 자랑하는 공간 음향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즉 조건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당연히 맥북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간 음향, 스테레오 공간화 두 가지 기능 전부 M1 맥북 에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애플 홈페이지에 보면 M1 맥북 에어는 공간 음향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두 모델 모두 공간 음향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스피커로 음악을 들었을 때 M2 맥북 에어가 소리의 응집력이라는 부분에서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귀가 한층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았고 에어팟을 사용할 때도 공간 음향과 스테레오 공간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M2만의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맥북 자체의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윈도우 랩탑들은 가볍게 압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맥북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맥북이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많이 찬사를 받았던 부분은 바로 깡패 같은 전성비였습니다. 비록 윈도우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지만 성능과 배터리 시간 그리고 발열을 기가 막히게 잡아냄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가성비 노트북이 맥북이 되어버렸을 정도니까요. 그런 M1의 후속작 M2가 나왔을 때 사실 반응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M1의 변화가 파격적이었던 것이지 M2의 향상 폭이 인텔이나 라이젠에 비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벤치마크 점수야 이미 많이 보셨을 테니 그 부분은 패스하고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 얼마나 체감이 될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어요. M1에 비해서요. 저는 평소 4K 24프레임 H.265 비트레이트 150메가로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무거운 포맷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에 스피커 설명 부분까지 편집을 해둔 9분 15초가량의 영상을 이용하여 렌더링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이 M2로 편집한 영상이에요. M1 맥북 에어와 비교하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M1, M2 둘 다 렌더링을 진행하고 캐시를 지운 다음 다시 렌더링을 하여 AP 성능의 부하를 끌어낸 식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M1과 M2 사이에는 꽤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1회차 렌더링에서는 M1 맥북 에어가 오히려 더 빨랐지만 2회차부터 렌더링 속도 차이가 꽤나 컸습니다. M1은 2회차부터 급격하게 렌더링이 느려지는 반면 M2 맥북은 4회차가 돼서야 서서히 렌더링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제품의 성능을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M1과 M2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제품의 부하가 심해지고 스로틀링이 걸릴수록 M2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렌더링이 빠른 만큼 발열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5회차 렌더링을 기준으로 M1은 30도 초반을 넘어서지 않는 반면 M2는 40도가량의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10도가량의 차이가 제품 수명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가는지 가늠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 개선이 있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M1, M2 모두 5나노 공정을 베이스로 만든 제품인지라 성능은 더 좋은데 발열과 전력 소모가 적기를 바란다면 근본적으로 반도체 공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애플 실리콘을 담당하는 TSMC가 3나노 공정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를 조금 먹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쯤 현실화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렌더링이 아니고 바로 출력, 즉 만들어둔 영상을 뽑아내는 과정이었는데 M1과 M2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상 출력은 M1이 약간씩 더 빨랐어요. 처음에 제가 실수로 테스트를 잘못한 줄 알고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영상 출력은 M1이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2의 의외의 단점을 경험했는데요. 바로 램, 즉 메모리였습니다. M2로 영상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알람이 뜨더라고요. 렌더링과 다르게 영상 출력은 메모리가 부족한 순간 바로 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M1을 사용하던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가끔씩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M2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논란이 되었던 SSD 속도는 어떨까? 일단 속도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해요. 읽기 속도나 쓰기 속도 둘 다요. 특히나 쓰기 속도는 영상 파일을 맥북에 옮기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4K 촬영을 하신다면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약 20GB 가량의 영상 파일을 각각 M1과 M2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M1의 승리였어요. M1이 38초, M2가 46초가량의 차이가 나서 약 2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 우려했던 것처럼 속도 차이가 2배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번 M2 256GB 모델의 SSD 속도가 M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지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속도에 불편함이 없어서 2560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전작에 비해 너프가 먹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업에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가 기업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사인을 해주는 꼴밖에 안 돼요.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더라도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M2 맥북 에어에 대해 간단하게 실사용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리뷰어분들 사이에서도 평이 매우 많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면 여전히 M1 맥북 에어가 가장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플에서 이 정도의 가성비 제품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외에 디스플레이나 스피커, 충전 단자와 같은 편의성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M2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봐요. 나쁜 제품 아닙니다. 배터리 성능도 전작과 같이 매우 훌륭했고요. 다만 영상 편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4K로 작업을 하실 예정이라면 개인적으로는 프로 라인업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SSD 이슈뿐만 아니라 램, 즉 메모리 부분에서 영상을 출력하는 부분에 있어 의외로 꽤 강한 압박감을 느꼈어서 M2 에어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안정감 있는 4K 편집을 위해서는 최소 SSD는 512, 램이 16기가 정도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들었는데 M2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사실 맥북 프로와의 가격 차이가 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차이는 50만원의 돈값을 한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가성비는 M1 맥북 에어, 더 나은 디스플레이와 편의성을 생각하신다면 M2 맥북 에어, 영상 편집은 맥북 프로 라인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로 저는 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I'll be back.